안녕하세요, 스토리아트입니다. 오늘은 다큐멘터리 제작의 두 형식, 다이렉트 시네마와 시네마 베리테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텔레비전이 보급화됨에 따라 방송국에서도 자체적으로 다큐멘터리들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의 다큐멘터리는 메카시즘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다큐멘터리스트들의 고민은 다시금 진실에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촬영할 것인가 라는 구체적인 고민으로 이어졌고, 그 방법론으로서 다이렉트 시네마와 시네마 베리테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거대한 두 축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다이렉트 시네마와 시네마 베리테를 구분하는 기준은 현실에 개입하느냐 아니냐로 접근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설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이렉트 시네마는 현실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배제한 채로 현실을 묵묵히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1960년대 미국 다큐멘터리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196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 경선을 다룬 로버트 드류의 예비 경선이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미국의 타임사에서 시작된 이 작품은 타임사 소유의 방송국 외에는 방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기술적 진보는 물론 내용면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다큐멘터리로 회자되곤 합니다. 그러나 방송국에서 제작되는 다큐멘터리는 그 후원자들의 개입과 검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로버트 드류 제작팀 또한 흩어지기 시작했고, 동시녹음 장비 기술을 갖춘 이들은 방송국 바깥에서 보다 자유로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알버트 메이슬즈라는 인물은 예비 경선 때부터 이어진 일련의 다큐멘터리들을 두고 다이렉트 시네마라고 불렀는데요. 그는 직접 자신의 동생인 데이비드 메이슬즈와 함께 세일즈맨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합니다. 집집을 방문하며 성경을 판매하는 세일즈맨, 폴을 주인공으로 삼은 이 작품은 당시 현재를 살아가는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이렉트 시네마에 있어서 프레드릭 와이즈먼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주립 정신병원에 있는 죄수, 교도관, 정신분석가들의 삶을 다룬 티티컷 풍자극은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렉트 시네마는 동시녹음 촬영 장비들의 발전으로 확실한 발돋움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사회적인 유명 인사들에게 관심을 보였으나 점차 하층민을 조명하는 쪽으로 흘러갔고 사회 비판적인 면모를 보여갔습니다. 그러나 다이렉트 시네마의 문제는 카메라가 그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네마 베리테에 대한 설명에서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시네마 베리테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이는 사회학자였던 에드가 모랭이었습니다. 그는 1960년 프랑스 옵세르바테르에 새로운 시네마 베리테를 위하여 라는 글을 발표했는데요. 인류학자였던 장 루슈 또한 지가 베르토프의 키노 프라우다, 키노 아이의 개념을 이어받아 시네마 베리테가 카메라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시네마 베리테는 다이렉트 시네마와 달리 카메라맨 혹은 감독이 직접 화면이 담고 있는 현실에 개입하여 상호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장 루시와 에드가 모랭이 공동 작업한 어느 여름의 기록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거리에 파리 사람들을 붙잡고 웃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요. 이러한 길거리 인터뷰 형식을 통해 알제리 전쟁으로 하여금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멍든 프랑스에 대한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다이렉트 시네마는 긴장이 유발될 수 있는 곳에 카메라를 가져가 위기 상황을 기다린 반면 시네마 베리테는 위기를 재촉하여 상황을 포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위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감춰진 진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음을 중시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시네마 베리테는 영화 속 나레이션의 주체, 즉 발화자가 신, 절대자, 영어권 지식인으로 굳어져 있던 틀을 깨고 보다 민주적인 차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로컬 토착인들 또한 적극적으로 인터뷰 대상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하여금 시네마 베리테의 형식을 띈 작품들은 통역이나 자막을 필요로 하거나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제작보다는 국내 제작을 노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네마 베리테는 다이렉트 시네마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논쟁을 촉발시키며 관객들의 긴장과 주목을 이끌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형식적인 특징으로 인해 시네마 베리테는 사회운동 혹은 지하 조직의 한 방법론으로서 기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양식이 진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카메라를 화면에 드러내느냐 마느냐의 경향성에 따라
전자를 시네마 베리테, 후자를 다이렉트 시네마로 부른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아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